친명의 그 어떤 좌장이라 할 정성호 의원이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마 사인이 추미애는 안 돼라는 그런 그 사인을 보여준 것 아닌가. 정성호 의원이 내가 하겠다. 근데 실제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선 것이 추미애 대표에 대한 좀 일종의 이제 브레이크 같은 거 아닌가. 민주당에서 이제 그 다선 의원들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 2009년에 그 환노위원장 사건이 있습니다. 환노위원장 하면서 2009년 12월 31일에 환노위에서 그 문 닫아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못 들어간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같이 그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한 적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원성을 샀고 뭐 징계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저는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 내의 당원들의 전체적인 바람은 추미애 의원한테 가 있어요. 강성으로 뭔가 좀 강한 의장직을 수여해달라고 하지만 당원들의 바람하고 또 다르게 의원들은 22대 국회에 대한 방향성과 그다음에 22대 국회가 여당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선명성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에 부합하는 그런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 저의 이런 30년간의 정치 경험, 또 정직함, 설득력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혁신 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국회 뭐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도 했었지만은 뭐 거의 파행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도 유연하고 뭐 또 여야의 그 타협과 대화 또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은 뭐 또 여러 의원님들과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이후에 한번 뵙고 뭐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저간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좀 모아갖고 좀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6선이 되는 거고요. 정성호 의원도 5선이 되는 건데 지금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분위기를 담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렇다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요. 이걸 놓고서 지금 정성호 의원이 등장한 게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신 분들이 있네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친명의 그 어떤 좌장이라 할 정성호 의원이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마 사인이 추미애는 안 돼라는 그런 그 사인을 보여준 것 아닌가. 정성호 의원이 내가 하겠다. 근데 실제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선 것이 추미애 대표에 대한 좀 일종의 이제 브레이크 같은 거 아닌가. 소명훈 전 대변인. 이건 남의당 얘기긴 하지만 뭐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한다. 좀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을 가는 걸 막으려는 것 같다가 좀 공통적으로 지금 한 얘기거든요. 정성호 의장의 국회의장 도전. 추미애 당선인 견제용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견제용이 맞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의지도 있으신 것 같아요. 5선 정도 되면요. 누가 뭐 견제용으로 나가달라고 해서 본인이 뜻을 밝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게 견제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세력 분포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낙점하는 사람으로 국회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친명계가 다 움직여서 당내의 그 국회의장 후보 투표를 하게 되면은 결국 친명계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될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전반기에 하기에는 민주당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볼 거예요. 어떤 리스크요? 일단은 그 친명계 입장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적자가 아니잖아요. 이적생이죠, 일종의. 친명 적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적생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에서 이제 그 다선 의원들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 2009년에 그 환노위원장 사건이 있습니다. 환노위원장 하면서 2009년 12월 31일에 환노위에서 그 문 닫아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못 들어간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같이 그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한 적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원성을 샀고 뭐 징계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의사봉을 잡았을 때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정성호 의원의 국회의장 도전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선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있네요. 여기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아주 옛날에 한참 전에 했어요. 추 전 장관,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저격했다. 이재명 측에 부담된다. 이때 벌써 저런 얘기를 했었네요. 추미애 전 장관은 이것도 한참 된 건데 2022년이네요. 이재명 지사 내가 키웠다. 그래서 내 말은 아주 잘 듣는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또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엄호를 한 게 아니고 예. 이 지사나 누구나 다 예. 제가 다 공천장을 드렸죠. 다 키운 거죠. 그랬더니 국민 누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소가 전 대통령을 저격하고 그 당시 또 당대표든 이낙연 대표를 저격해갖고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줄 서는 거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더 부담이 돼갖고 줄 설래도 쓸 수가 없겠죠 오히려요. 좀 시간이 지난 발언이긴 한데 굉장히 묘하네요.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요. 소영주 부대변인. 네. 이거 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쟁으로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까 지금? 현재는 경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도 그러시고 조정식 의원도 준비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크게 봐서는 추미애 의원,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이제 조정식 의원 이 세 축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정성호 의원은 사실은 두 분은 6선이고 정성호 의원은 5선이니까 좀 낮거든요. 근데 의장 도전을 하겠다는 근데 거잖아요. 원래 5선 이상 되면요. 예. 5선이나 6선이나 그 중진그룹에 속해서요. 그게 크게 큰 의미는 그러면 없습니다. 질문 제가 다시 해보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이 의장이 되길 바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중립을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세 분 다 이재명 대표하고 깊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추미애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키웠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키웠다고 지금. 하니까 뭐 키우신 분이면 뭐 누나인지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또 정성호 의원이랑 워낙 가깝잖아요. 뭐 최측근을 통하신 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여기에 관여하면 안 되죠. 그거 중립을 왜냐하면 지킬 거다. 원성을 사잖아요. 오. 모두 관계가 있으니. 그런데 저는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 내의 당원들의 전체적인 바람은 추미애 의원한테 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강성으로 뭔가 좀 강한 분위기가. 의장직을 수여해달라고 하지만 예. 당원들의 바람하고 또 다르게 예. 의원들은 22대 국회에 대한 방향성과 그다음에 22대 국회가 여당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선명성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당대표는 강할 수 있으나 국회의장까지 강했을 때는 이게 과연 입법부의 어떤 직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또 무소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탈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심을 반영은 하되 의원들이 전체적인 국회 운영의 균형을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당신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성호 의원의 등장 자체가 추미애 지금 의원에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그 국회의장에 가는 길에 큰 장벽을 만났다라고 저는 좀 표현이. 최재성 전 수석은 아까 영상에서 확인해봤죠.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게 브레이크가 지금 나온 거다. 브레이크를 거는 거다 지금. 자꾸 뭐 말을 할수록 좀 아주 불안한 사람이니까 뭐 더 이상 이제 그 불안한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국회를 끌어갈 리더십이 있는가 뭐 이런 걸 볼 텐데 하여튼 추미애 의원은 조금 불안한 게 상임위원장 할 때 자당의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문 잠그고 했.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을 바라보는 당내 시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의 어떤 의원 분포수가 사실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야가. 예.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많이 못 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예. 이 성과를 왜 내야 되냐 하면 22대 국회를 거야를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럼 누가 이재명 대표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을 아마 의원들은 따져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21대 국회처럼 야당이 그 다수석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 부담이 결국은 대표에게 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공천하고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175석이라는 거대한 또 거기에 뭐 조국 혁신당까지 치면은 한 190석이 넘는 거대한 야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여야의 협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들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오면 이 책임이 국회를 잘못 운영한 의장의 책임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돌아올 공산이 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전제를 말씀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지금 그 당심과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당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당한 의장, 예. 혁신 의장인지 예. 아니면 이 22대 국회를 어떠한 성과로 성과 내는 의장이 성과 내는 의장 지금 저 정성호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정성호 예. 의장이 의장 후보가 지금 얘기한 본인은 것은 뭐 또 중재라든가 중재 이런 거. 능력이 예. 있으면서 확실한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가야 하는 가치 예. 그런 법률안들에 대한 것을 그 지금 소수의 여당과 함께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이 두 능력을 가지고 의원들이 평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혁신 의장과 중재 의장의 어떤 경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근데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라 그러면 예. 추 당선자께 아마 국회의장 자리를 드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권 의지가 있으신 걸로 그 부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권 의지를 펼치려고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당의 해가 되는 거라도 국민의 힘과의 또 연대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 물론 바람직할 일일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본인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 국회의장직을 발판으로 삼을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보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